안녕하십니까. 송국근의 혼술이 1월 10일 화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. 나경원 전 의원이 양자택일을 압박을 받았죠.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장관급 자리입니다. 이것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직을 유지를 하려면 당대표 출마를 접어라. 자, 이런 압박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 직을 내려놨습니다. 대통령에게,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을 했다. 자, 이렇게 밝혔습니다.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표를 냈는데 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. 이렇게 사의를 전달을 했다.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최근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내놔서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었죠. 자,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를 내놨다는 것은 곧 이 3.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 뜻을 굳힌 것 아닌가. 자, 그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조금 전에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여부는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한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놓은 것은 출마 쪽으로 균형추가 기울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오늘 또 아침에 친윤그룹 핵심 의원이죠. 이철규 의원과 또 회동을 했는데 아마 이철규 의원 쪽에서 이 불출마를 권유를 하는 그런 만남이었겠죠. 여기에 대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. 이렇게 답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좀 더 고민하겠다. 자, 이렇게 했는데, 자, 나경원 전 의원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친윤 진영과는 완전히 거의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당 대표에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이 안철수 그리고 김기현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. 자,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, 자, 일단은 왜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? 일단 출마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은 그동안에 국회에서 중진위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원내대표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선거에서 3번 물러섰습니다. 지거나 물러섰습니다. 3연속 선거에 실패를 했는데 2020년 총선 때 배지를 달지를 못했죠.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재작년에 당대표 경선이 있었죠. 그때 이준석에게 또 밀려서 당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는데 이때도 오세훈 현 시장에게 밀려서 후보가 되지 못했고 서울시장도 되지 못했죠. 자,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없는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 자리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궁지에 몰려서 선택을 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,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.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오늘 계속 마치 경쟁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비판을 하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. 이런 이야기까지 직접 했습니다.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.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. 선을 넘어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.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당 대표 선거를 나가려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하라.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습니다. 자진 사퇴했습니다. 그런데 해촉을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해촉은 좀 조심스러웠죠.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 자리를 부위원장 자리를 해촉을 하면은 당 대표직에 나갈 명분이 그대로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해촉은 좀 조심스럽고 오히려 스스로 직을 던져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직을 던진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. 나경원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.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식회의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죠.
그리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인 나경원 전 의원인데 이 회의가 지금까지 공식 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부채 탕감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. 자 이렇게 맹공을 했죠.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복지부,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치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복지 문제는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.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니 나경원 전 의원이 이 결혼을 하면은 대출을 해주고 첫째 그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이 부채 그러니까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는 원금 일부를 면제해주고 셋째는 원금 전체를 면제해준다. 자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. 세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 건데 그 복지가 정치, 선거, 진영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. 그래서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이 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선거, 당대표 경선을 어색한 것 아닌가. 자, 그런 지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잦은 사태로 갖고,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은 그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. 남편이 김재호 서울 고법 부장판사인데 이 김재호 부장판사와 나경원 의원은 캠퍼스 커플이죠.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 그때 고시 공부를 할 때 법대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그 공부도 같이 하고 했다.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는 아닙니다.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을 때 그때 나경원 그 의원이 당시 의원이 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. 그래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죠.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요구도 했습니다. 자 그래서 관계가 서먹해졌는데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중재로 다시 정치적으로 가까워졌고 범친윤 이렇게 됐지만 또 정가에 놔두는 이야기는 대선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이렇게 맞붙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.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뭐 미국으로 가버렸다. 그래서 더 이렇게 그 거리가 멀어졌다.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은 결별을 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그 경선에 출마를 할 것인가. 자, 이렇게,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이미 연달아 3번이나 선거 경선에서 졌는데 물러섰는데 다시 또 여기서 그 드롭을 해버리면 다음 총선도 또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잊혀지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그리고 제대로 그 경선 전에 뛰어든다고 했다가 또 밀려서 그 선거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은 싫겠죠. 그래서 아마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경선에 당대표 경선에 그렇게 되면은 비주류로 경선에 출마하는 게 되겠죠. 비윤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친윤은 지금 김기현 윤심도 김기현 의원에게 실려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한 사람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의원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대표가 나와야지 총선에서 이긴다 이 논리로 지금 당원들의 당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. 자 여기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직은 1등을 하는 1위를 달리는 나경원 전 의원이 가세를 하면은 3파전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지금, 책임 당원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83만 명, 84만 명 되기 때문에 그때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재작년에 이준석과 경합을 했을 때 그때 당원 투표에서 이겼는데 그때는 당원 수가 한 30만 원 채 안 됐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또 영남이 많았고 한 그런 상황인데
지금은 이 당원에서 2030, 40 세대도 한 30%를 차지를 한다. 그리고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심을 차지할지는 미지수다.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김기현 그 의원에게 이 윤심이 쏠리면은 이 부분적으로 뭐 지금 이 당원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조직력이 큰 힘은 발휘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당협위원장, 국회의원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직력이 또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한 국민의 소송이 될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세를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가세를 하면 팽팽한 3파전이 된다. 자,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할 것인가? 자, 이 부분을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 지금 최근에 그 본인의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신원식 의원이 이 결별을 선언을 했죠. 그래서 그것처럼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유승민으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지금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출마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이 비윤을 간판으로 경신전에 뛰어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본인이 비윤의 대표 상징적 인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출마는 어려워질 것이다. 자,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. 일단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던짐으로 해서 국민의힘 경선은 3파전이 유력해졌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송국간의 혼술이었습니다.